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0월 23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46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추윤 대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윤석열이 그동안 식물검찰총장이 된 줄 알았더니 오늘은 동물검찰총장이 돼가지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그의 발언은 일파만파를 불러일으켰죠.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 소출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답을 했습니다. 만일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부하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으로서의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용할 필요가 없이 장관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청은 행정부인 법무부 외청이고요. 사무 관할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 대응됩니다. 또한 일반적 외청과 달리 기관장인 청장이 행정청으로 이어지는 행정관계와 다르게 수사와 공소에 있어서는 검사들 개개인이 단독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중앙행정기관의 외청장을 청장이라고 하지만 검찰총장은 총장이라는 호칭을 쓰고 검찰총장은 타 외청장과 달리 장관급으로 예우를 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부하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상 자기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이 됩니다. 통념상 부하라는 단어가 직책상 하급자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관계에 대해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다소 있다는 것이죠.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들을 감안해 볼 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인 상명하복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륙법계를 따르는 한국과 독일, 일본의 검찰 역사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은 정치인인 정무직으로서 정치인인 장관이 검찰 업무에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말고 예외적으로 하게 된다면 검찰총장만을 지휘를 하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부하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닌데요. 통상적으로 부하라고 할 때는 상사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고 독자적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부하의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무장관을 보좌하는 직위일 뿐이기에 행정의 독자적 주체가 아니지만 검찰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규칙을 만들 수도 있는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독자적 행정의 주체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조직의 장이 하는 것이고 조직의 장으로서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이 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임명을 할 때 철저하게 검증을 하게 되고요.
2년 임기도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말대로 여기다가 굳이 대검찰청을 두고 독립청사에서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게 하면서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를 한 것은 그동안의 경륜과 전문성, 소신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오로지 진실을 찾아서 올바른 결론을 내리라고 하는 사명과 책임을 부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윤석열도 대검과 검찰총장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처럼 되는 것이죠. 미국은 대검찰청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도 없습니다. 중앙부처로 법무부가 있고 그 장인 법무장관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 대법원에서 국가를 대리하는 송무차관실, 전국에 걸쳐서 95개로 이루어진 연방지방검찰청,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와 공안 업무는 물론이고 국내 정보 수집 활동 등을 하지만 수사권은 있지만은 기소권은 없는 법무부 외청인 미 연방수사국 FBI라고 합니다. 연방수사국 등으로 법무부 내에서 권력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각 부서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추미애, 윤석열, 추윤 대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윤석열의 발언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것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미애의 인사권 행사로 팔다리가 묶여있는 윤석열이 병사와 병기도 없이 전쟁을 치를 수가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에게는 침묵하고 있지만은 검사 동일체로 똘똘 뭉친 다수의 검사들과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정의를 구현해 달라는 열화 같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이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은 시한부 여섬을 역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자는 윤석열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